같이 공부해 봅시다. 알테오젠, 진짜 기술 있는 회사인가? 여러분, 알테오젠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죠? 코스닥 시가총액 3위, 시총만 18조 원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막상 뭐 하는 회사냐 물어보면 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진짜 기술이 있는지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기술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항암 치료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환자가 의자에 앉습니다. 팔에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그리고 링거 한 봉지를 다 맞을 때까지 30분, 길게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걸 정맥주사, 영어로 IV라고 합니다. 알테오젠의 ALT 비사라는 기술은 이걸 완전히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엉덩이나 배에 1에서 2분 만에 푹 찌르고 끝나는 주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요. 이걸 피하주사, SC라고 부릅니다. 1시간 링거를 맞아야 했던 환자가 이제 2분 만에 끝납니다. 엄청난 변화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피부 아래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끈적한 성분이 그물망처럼 깔려 있습니다. 약을 그냥 피부 밑에 주사하면 이 그물망에 걸려서 안 퍼집니다. ALT 비사는 이 그물망을 잠깐 풀어주는 효소입니다. 약이 잘 퍼지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이 기술 진짜 팔리고 있을까요? 네,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항암제, 미국 머크라는 회사의 키트루다입니다. 한 해 매출 3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약이죠. 머크가 이 키트루다에 알테오젠 기술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키트루다 큐렉스,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 새 버전입니다. 2025년 9월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2달 뒤인 11월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분기에 58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알테오젠은 여기서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작은 부품 회사가 핵심 부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애플이 모든 신제품에 그걸 넣기로 결정했어요. 알테오젠이 지금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키트루다 환자 중 0.13%만 새 버전으로 갈아탔어요. 환자 절반만 갈아타도 알테오젠은 매년 자동으로 4,600억 원이 들어옵니다. 매년 자동으로요. 게다가 머크 하나가 아닙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일본 다이이치 산쿄,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이미 알테오젠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경쟁사는 없나요? 있습니다. 미국 할로자임. 이 시장의 원조 기업이죠. 하지만 알테오젠은 두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원료가 다릅니다. 할로자임은 동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씁니다. 알테오젠은 사람 단백질로 만듭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알테오젠이 더 안전합니다.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허 보호 기간이 다릅니다. 할로자임 기술은 2032년에서 2034년 사이에 특허가 풀립니다. 그러면 누구나 베껴 쓸 수 있어요. 반면 알테오젠은 2043년까지 보호받습니다. 거의 10년의 격차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 곧 누구나 쓸 수 있게 될 기술보다는 20년 가까이 독점 가능한 기술이 훨씬 매력적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려. 할로자임이 소송 걸었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특허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물질 특허. 이 효소 자체는 내 거다. 이게 회사의 심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조법 특허. 이 효소를 만드는 방법은 내 거다. 부수적인 권리죠. 할로자임이 건 소송은 두 번째, 제조법 특허입니다. 알테오젠의 심장은 건드리지도 못한 거예요. 게다가 미국 특허 제도상 물질 특허를 공격할 수 있는 기한은 9개월입니다. 알테오젠 물질 특허는 2025년 7월에 등록됐어요. 공격 기한은 2026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 기한 이미 지났습니다. 그 안에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공격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 14개를 무효로 만들어달라고 역공 중입니다. 2026년 중 결과가 나옵니다. 머크가 이기면 알테오젠에는 한 번 더 큰 호재가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래서 사도 되나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술이 진짜냐와 지금 사도 되냐는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 진짜냐? 이건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바이오 회사 중 알테오젠만큼 실체가 분명한 회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세계 1위 항암제에 자기 기술을 끼워 넣었고 매 분기 사용료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글로벌 제약사 여러 곳과 계약했고 2043년까지 특허도 보호받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이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은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의 조화가 첫째, 키트루다 큐렉스가 얼마나 빨리 환자들에게 퍼지는가. 지금 0.13%인 이 숫자가 1%, 5%로 올라가는 속도가 핵심입니다. 둘째, 2026년 중 나올 머크와 할로자임의 소송 결과. 머크가 이기면 호재입니다. 셋째, 9월 예정인 코스피 이전 상장. 새로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합니다. 알테오젠은 막연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세계 1위 항암제에 자기 기술을 끼워 넣고 사용료가 들어오기 시작한 회사입니다. 기술적 실체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술이 좋다는 것과 지금 이 가격에 사는 게 좋다는 건 별개입니다. 이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테오젠의 주가 약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5월 13일입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고점 대비 약 40% 하락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부실해져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 가격대에서 펀더멘털이 정당화하는 가격대로 조정되는 할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로열티 2% 충격, 1분기 실적의 기저효과, 키트루다 큐렉스의 더딘 침투율,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전반의 신뢰 훼손 등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52주 고점인 56만 9천원에서 52주 저점 부근인 34만 1,500원까지 약 4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시가총액 3위인 약 18.3조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키트루다 큐렉스 승인 직후 모멘텀을 받아 56만 9천원의 고점을 기록했으나 2026년 1월 21일 머크의 땡큐 공시에서 로열티 2%가 발표되자 하루 만에 19.5% 급락했습니다. 이후 1분기 실적 우려가 반영되며 5월 4일에는 37만 5,500원을 기록했고 5월 12일 종가 기준 34만 1,500원으로 52주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자극적인 호재가 없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차익 실현 매도가 누적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은 네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각 변수는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작용하며 누적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각 변수의 구조와 해소 시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로열티 2% 충격입니다. 머크 탱큐에서 키트루다 큐렉스의 로열티가 시장 기대치인 4 내지 5%가 아닌 2%로 명시되면서 2030년 예상 수령액이 1조 원에서 4천억 원으로 60%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둘째, 1분기 실적 기저효과입니다. 1분기 매출이 14.5%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35.6% 감소했지만 이는 전년 동기 아스트라제네카 계약금 600억 원이라는 일회성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 현상입니다. 셋째, 키트루다 큐렉스의 더딘 침투율입니다. 첫 분기 침투율이 0.13%에 그쳐 시장이 기대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 전반의 신뢰 훼손입니다. 삼천당제약이나 ABL 바이오 같은 대장주들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KRX300 헬스케어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알테오젠 역시 이러한 섹터 디스카운트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로열티 2% 충격입니다. 시장은 이전에는 4 내지 5%의 로열티율을 추정하며 2030년에 약 1조 원의 로열티 수령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머크의 탱큐 공시로 실제 비율이 2%로 확정되면서 2030년 로열티 수령액은 약 4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합니다. 약세론자들은 머크와의 계약이 2%로 확정된 이상 비공개 상태인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이치 상쿄, 바이오젠 등 후속 계약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파이프라인 가치를 일괄 하향합니다. 반면 강세론자들은 머크 계약이 2020년 초기 비독점 그리고 당시 특허 분쟁이 많았던 가장 불리한 케이스였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2024년 이후의 후속 계약들은 머크보다 더 좋은 조건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분기 실적의 표면적인 숫자와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매출은 14.5%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5.6% 감소하여 처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릅니다. 2025년 1분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1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분기로 계약금만 4,500만 달러, 즉 약 600억 원이 일회성으로 인식되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분기였습니다.
오히려 2026년 1분기에는 GSK 자회사 테사로와 젠퍼리 SC 계약으로 2.85억 달러, 바이오젠과 2개 품목 SC 계약으로 5.79억 달러 등 신규 계약을 체결하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향후 단기 전망으로 앞으로 2 내지 3개월 안에 3가지 단기 트리거가 차례로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첫째, 할로자임의 MDASE PGR 무효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5월 13일 PTAB는 MDASE 특허에 대해 서명 기재 요건과 실시 가능 요건 미달로 무효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머크가 제기한 14개 PGR 중 첫 번째 결과로 동일한 논리가 나머지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MSCI 정기 리뷰에서 비중 확대가 예상됩니다. 5월 13일 MSCI 리뷰에서 알테오젠의 지수 내 비중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인덱스 시뮬레이션 기준 약 2,300억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2분기 마일스톤 인식이 본격화됩니다. 4월 J코드 부여 이후 처방이 확대되면서 누적 10억 달러 규모의 마일스톤 인식이 첫 분기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는 로열티 2% 디스카운트가 실제 매출 곱셈으로 검증되는 분기가 될 것입니다. 중기적인 전망으로는 단기 트리거가 작동한 뒤 구조적 재평가의 모멘텀이 등장할 것입니다. 첫째, 나머지 PGR 무효 결정이 누적될 것입니다. 첫 결정이 무효로 나왔으므로 동일한 논리, 즉 서명 기재 및 실시 가능 요건 미달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할로자임의 협상 카드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9월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 신규 유입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만 카카오뱅크나 LS 일렉트릭 사례처럼 이전 자체만으로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펀더멘털 모멘텀과 결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신규 파트너 로열티 조건을 추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사 정책상 비공개이지만 후속사 마일스톤 인식 패턴을 통해 역추정이 가능합니다. 머크보다 유리한 조건이 시사되면 결정적인 가치 회복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알테오젠의 가치는 딱 두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키트루다 큐렉스 침투율 곡선입니다. 현재 0.13%에서 50%까지의 전환 속도가 중요합니다. 2 내지 3년 내 빠른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2030년에 약 4,300억 원의 로열티가 현실화될 수 있지만 5년 이상 더딘 전환이 이루어지면 가치 할인이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신규 파트너 누적 효과입니다. 현재 머크, 에이지, 다이치, GSK, 바이오젠 등 4개사가 확정되어 있으며 10여 개 글로벌 제약사들과 논의 중이며 일부는 실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두 변수가 향후 4 내지 5년의 알테오젠 주가 궤적을 결정할 것입니다. 4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정해질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제시합니다. 첫째, 키트루다 큐렉스 침투 속도는 어떠한가? 긍정적이라면 2 내지 3년 내 빠른 전환, 부정적이라면 5년 이상 더딘 전환일 것입니다. 둘째, 머크의 파트너 로열티는 어떠한가? 긍정적이라면 머크보다 유리한 조건, 부정적이라면 머크와 동일한 2% 수준일 것입니다. 셋째, ALTB4가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가? 긍정적이라면 신규 10여 개 계약이 가시화될 것이고 부정적이라면 할로자임과 시장을 양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자임 소송 리스크는 어떠한가? 긍정적이라면 14개 PGR 모두 무효 결정이 나올 것이고 이미 한 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부정적이라면 일부라도 살아남아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투자 판단의 시간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은 여러 트리거의 결과를 기다리는 구간에 있습니다. 각 구간의 체크포인트를 분리해서 관찰하시면 판단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먼저 5월부터 8월까지의 단기 구간에서는 PGR 추가 무효 결정, MSCI 패시브 자금 유입, 그리고 2분기 마일스톤 인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9월의 중기 구간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외국인 신규 자금 유입, 그리고 후속 PGR 결과 누적을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이후의 장기 구간에서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침투율 곡선과 신규 파트너 로열티 조건 추정을 통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결론입니다. 알테오젠의 현재 상황을 비유하자면 세계 1위 가게에 좋은 부품을 납품한 회사인데 그 부품 단가가 시장이 기대한 5,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게가 부품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 단가가 60% 깎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기술이 좋다는 것과 지금 이 가격의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은 별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알테오젠 주가 약세 원인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